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침다. 오늘의 주제는 요즘 전세 사기는 국가돈 빼먹기 물음표라는 내용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요즘 뭐 빌라왕 뭐 전세 사기 뭐 민생 침해 사범 가만히 안 놔둔다 뭐 검찰이 그렇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이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체납에 대해서 뭐 경매가 되면 종부세 뭐 어떻게 되고, 근데 그 사건들을 한번 기사들을 모아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게 공식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공식이. 그런데 저는 이게 상당히 이게 민감해요. 왜냐하면 우리 금지금 사건 있지 않습니까? 금모으기 운동 했잖아요. DJ 정권 때. 근데 제가 국세청에서 그 금모으기 운동의 그 사건의 그 이면을 제가 분석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이게 분석하는데 한 1년 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해보니까 이게 국가돈 빼먹기더라 이거예요. 국가돈 빼먹기. 그러니까 그때도 이 바지가 이게 필수예요. 국가돈 빼먹으려면요 무조건 바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국가돈은 누구 거냐? 여기 도시보증공사 있잖아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이 공사 돈을 빼먹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 여기가 세입자가 있잖아요. 세입자가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전세보증금 뭐라 하잖아요. 보증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증사고가 일어나는데 여기가 3억 원을 3억 원에 이제 전세 보증이 있었다. 이 3억 원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거를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결국은 어떤 구조냐 할 때 이 사람이 매수인이고 이쪽에가 원래 신축업자, 빌라 신축업자가 있어요. 빌라 신축업자가 있는데 이 세입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3억 원의 전세 계약을 해요. 3억 원의 전세 계약을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갑자기 6개월 만에 양도를 해버려요. 이게 이 바지한테. 이 체납업자가 될 수도 있고 무자력업자가 무능력자예요. 이 사람에게 양도를 해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빌라는 이쪽으로 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2년 지나가지고 이 사람 보고 이제 당신 말이야, 전세보증금 채무를 당신이 인수를 했기 때문에 당신이 돈 돌려주라. 그런데 돈을 못 돌려주죠. 바지니까 그러니까 공사한테 사고 났으니까 네가 대입변제 해라. 대입변제 해라 이거예요. 대입변제 해라. 대입변제 하게 되면은 이 공사 입장에서는 이 집을 이제 경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매를 하더라도 제대로 많이 받았다. 2.3억으로 받았다. 예를 들어보면 그래요. 1억으로 받을 수도 있고, 뭐 2억 받을 수도 있고 그런다 이거. 근데 가장 많이 받았다 할 때 이 신축업자가 공시가가 2억이에요. 2억이면은 2억의 150%가 전세보증은 가능하죠. 그러니까 3억을 해줄 수 있다 이겁니다. 바로 이거를 이용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시세가 2.3억이다 하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양도는 3억에 하는데 돈 받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채무를 네가 인수하라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볼 때 이 공사 입장에서는 2.3억밖에 회수를 못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7천만 원이 손해가 나버린 거예요. 7천만 원. 공사는 7천만 원이 손해. 만약 1억밖에 못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억을 손해 난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적게 받다 해가지고 7천만 원에 일단은 한다 이겁니다. 7천만 원을 손해 봤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이 돈을 먹을 것이냐? 손해 본 사람이 있으면 이익 본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익 본 사람이 어디 누가 이 7천만 원 누가 먹었느냐? 해볼 때 이 신축업자가 먹었을 것이다 일단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 같은 거는 2천만 원이다. 왜? 이쪽에 분양 대행업체에다가 맡기면서 야 5천만 원을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이 구도 만들어 봐라 라고 하니까 분양업체는 또 컨설팅 업체에다가 또 이것만 대행하는 컨설팅 업체에다가
자기가 이제 1,000만 원을 먹고 1,000만 원을 먹고 여기다가 이제 4천만 원을 주는 거죠. 4천만 원을 주고 컨설팅 업체는 이 세입자를 구해와요. 세입자를 구해와가지고 여기에다가 돈 1,000만 원을 줘요. 1,000만 원을 야야야야 이사비로 우리가 1,000만 원 줄 테니까 1,000만 원 줄 테니까 네가 여기 들어와라. 이렇게 구해가지고 온다 이겁니다. 또 이거를 구해오는데 공인중개사가 필요해요. 여기에다도 500만 원을 줘요. 500만 원을. 그리고 바지한테 네가 야 이거 좀 사주는 역할을 해라. 그러니까 여기에다도 뭐 많이도 안 주죠. 500만 원만 줘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2천만 원을 챙긴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2천만 원, 1천만 원, 3천만 원에다가 애가 이 사람이 2천만 원을 먹으니까 5천만 원에다가 애기 세입자 6천만 원, 1천만 원 주고 6천만 원, 500만 원씩 이렇게 하면 7천만 원 가지고 나눠 먹고 먹는 구조다라는 겁니다. 나눠 먹는 구조다. 바로 이게 국가 돈을 빼먹는 구조다라는 겁니다. 자, 이 바지하고 있고 이게 신축업자가 있고 빌라 신축업자가 있고 얘가 이제 세입자가 있고 얘가 이제 도시공사가 있잖아요. 도시공사가 이 구도를 만들어주는 이 구도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여기가 3억 이렇게 되고 이쪽 나중에 이제 3억 주는 구조고 이쪽은 이제 양도를 하고 3억 원에 양도하고 이 채무를 그대로 인수받아가지고 이런 구도를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2.3억밖에 못하고 여기는 7천만 원이 손에 나고 나머지가 이제 이거를 다 관련자들이 나눠먹는 구조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실제 리모컨 돌리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금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 공식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런 공식을 누가 만들었을까? 항시 제가 그게 키포인트다. 그거를 잡아야만이 되는 것인데, 어느 정도까지 잡아가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증거가 다 없어져 버리는데, 그러니까, 참, 이런 사람 5,000명, 5만 명 잡아봐야 아무 소용없다 이겁니다. 뭐 민생 침해 사범이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바지만 자꾸 그냥 두드려 패면은 뭐하냐 이거예요. 이 바지 왕이 존재한다 이거예요. 왕이. 바지를 이런 식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신축업자가 이렇게 세웠느냐? 네?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신축업자가 세웠다 하면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신축업자에게 돈을 투자한 사람이 있는가 그거를 보아야 된다 이겁니다. 돈을 투자한 사람이 누구냐. 이름은 안 남기고 돈을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다 배당으로 가지고 간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을 명의신탁으로 해가지고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지 그거를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왕을 찾아라. 바지 왕을 찾고 이 실제 쩐지를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수사력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포커스 맞아가지고 우리는 이런 일을 했다. 서민 침해 사범만 우리가 잡아냈다. 이렇게 해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했잖아요. 내로남불 산성 밖에 가본 개들 일에 뭐든지 거기는 그냥 난도질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로남불 산성 안에 있는 그 세력들한테는 공권력이 안 미친다니까요. 뭐 제가 더 도와드릴 일이 없습니까? 뭐를 뿌려버리면은, 허공에다 막 돈을 뿌려버리면 제가 또 뭐 도와드릴 일이 없습니까? 그게 공직이 그렇게 되면은 국가가 기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가가 망하는 거예요. 그게 망쳐드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찾아봐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찾아봐야 된다. 이게 감사원에서도요, 이게 감사를 했더라고요. 자, 감사원이 2021년 5월 31일 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기금의 적정성에 대해서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게 있어요. 거기를 보면은 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이 실적이 상당히 높아져요. 2013년하고 2020년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2013년에는 그 보증 실적이 5.3조밖에 안 됐던 것이 2020년이 되면은 63.8조까지 높아진다. 갑자기 급격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급격하게 되느냐 하면은
2016년하고 이렇게 해서 2017, 2018, 2019, 그 다음에 2020을 이렇게 비교를 해 봤는데, 이때는 대변제 금액이 사고 나가지고 전세보증금 반환 대변제 금액이 26억밖에 안 됐다 이거. 2017년은 이제 조금 들어가서 34억이 되는데 2018년은 갑자기 들어가지고 583억이 되고 2019년에는 2836억이 된다 이겁니다. 2020년에는 4415억까지 올라간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갑자기 이렇게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가 높아진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확인해 봐야죠. 그러면 이게 회수가 얼마나 될 것이냐 이거죠. 회수가 100% 될 수가 없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30%만 손해 나더라도 얼마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꺼졌냐, 어디로 사라졌느냐 라는 겁니다. 돈이라는 건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땅으로 꺼지는 것도 아니고 누구 사람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난 5년 동안에 세금으로 막 자꾸 일어났던 그 모든 자산 가격이 올랐잖아요. 코인이 오르고 뭐 주가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은 막 폭등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한 도대체 무슨 일들이 벌어졌고 그 돈들이 세금으로 내왔던 돈들이 또 그러면 그게 정확하게 어디로 쓰여졌는지 그거 전부 다 확인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이 바빠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감사원이 그거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이쪽에다가 역량을 집중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국세청은 그런 거를 하는 조직이다 이겁니다. 일반 서민들 막 가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됐어 가정사 이런 것들 해가지고 돈 1000만 원 가지고도 징역세 물리겠다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거요 지금. 그러니까 장칼을 가지고 어디 장칼을 가지고 뭐 해야지 그걸 가지고 어디 그냥 닭 모가지 비트는 데다가 쓰고 있으면 되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공권력이 다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라. 사심 없이 해라 라는 겁니다. 지난 시절에 도대체 무슨 일들이 벌어졌는지 전부 다 확인해야 된다. 자꾸 이런 바지들 잡아가지고 뭐 실적 냈다고 생색 내지 마라 이거예요. 그 뒤에 바지 폭탄 왕이 있다 이겁니다. 그 왕 실제 쩐주들을 잡아라 라는 겁니다. 그 내로남불 세력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들이 벌어졌느냐 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주제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의문을 제기하는 선에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